이러한 변화는 약함이나 개인적인 쇠퇴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노화라는 자연적인 생명활동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생명활동은 작동 방식을 이해할 때 안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50대, 60대 또는 70대에 있거나 80대와 90대의 부모님을 두고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정보는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커뮤니티를 위해 우리가 만드는 다음 영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트 1. 수면 구조의 변화. 75세에 도달하면서 가장 초기에 발생하며 가장 보편적인 생물학적 변화 중 하나는 뇌 내부에서 일어나 당신이 잠자는 방식을 조용히 재구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잠이 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보여주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로 수면 구조를 다시 작성합니다. 뇌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며 이는 당신의 건강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연구학회 슬리프 리서치 서사이어티의 연구원들은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장기 기억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단계인 깊은 수면이 75세 이후에 70%까지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당신을 재건하는 종류의 수면이 더 이상 매일 밤 보장되지 않고 희귀한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지만 그 시간의 질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 부분은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75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멜라토닌 생성이 매년 약 15%씩 감소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매우 지친다고 느끼더라도 당신의 뇌는 당신을 계속 재우기에 충분한 이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쉬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거나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당신의 뇌 속 별표 시상하부 교차핵, 소퍼차이에즈메틱 누클리어스, 이라고 불리는 마스터 시계는 빛에 덜 민감해집니다. 이 내부 시계는 보통 당신의 몸에 언제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 졸려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다른 스케줄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주기 리듬은 두세 시간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저녁 식사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녁 일과를 시작할 때 당신은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잠에서 깰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는 나이와 함께 오는 새로운 수면 패턴의 일부입니다. 평균적인 75세 노인은 매일 밤 15에서 20번의 미세각성을 경험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너무 짧아서 기억하지 못하지만 밤을 분열시켜 아침에 덜 회복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목표는 당신의 몸을 50세 때 가졌던 수면 패턴으로 강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나 관절에게 수십 년 전과 똑같이 행동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핵심은 당신의 새로운 수면 청사진에 맞춰 일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침실 온도를 화씨 60도에서 67도, 15.6달러 백슬래시사인 CIRCC에서 19.4달러 백슬래시사인 CIRCC 사이로 유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중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시원한 방은 뇌가 더 깊은 휴식 단계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빛은 또 다른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잠에서 깬 지 30분 이내에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은 일주기 리듬을 고정시켜 낮 동안 더 깨어있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 화면이나 밝은 빛을 피하는 것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생산하는 멜라토닌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빛을 당신의 내부 시계를 위한 운전대라고 생각하십시오. 적절한 타이밍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은 연구자들이 분할 수면 패턴이라고 부르는 방식에서도 성공을 찾는데 이는 사실 전기가 존재하기 전에는 흔했던 것입니다. 4시간 동안 잠을 자고 자연적으로 한두 시간 깨어난 다음 다시 3시간 동안 잠드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기간과 싸우는 대신 그것을 밤에 조용하고 회복적인 휴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가벼운 독서,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명상은 스트레스 없이 다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수면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화하는 뇌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호르몬 및 체온 조절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오래된 패턴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패턴을 지원하기 시작할 때 수면은 더 쉬워지고 더 평화로워지며 예상보다 더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파트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 75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변화는 훨씬 미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화와 연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상적인 편안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온도로 유지하는 내부 온도 조절 장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대부분 동안 이 시스템은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게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약 75세 무렵에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뇌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영역으로 온도를 감지하고 신체의 반응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는 온도 감지 뉴런의 약 20%를 잃습니다. 이 뉴런들은 온도 감지기처럼 작용합니다. 그것들은 언제 땀을 흘려야 할지, 언제 혈관을 수축시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열을 방출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작동하는 뉴런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체는 온도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편안할 때 당신은 추위를 느끼거나 이전에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았던 따뜻한 날에 과열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땀샘의 수는 대략 40% 감소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땀샘도 덜 반응적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당신의 주요 냉각 메커니즘이며 그것 없이는 열이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는 7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열사병으로 인한 입원이 300%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후나 장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 활동을 반영합니다. 냉각 시스템이 약해지면 열이 몸 안에 더 빠르고 더 위험하게 축적됩니다. 당신의 단열층도 변화합니다. 당신의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층은 나이가 들면서 약 30% 더 얇아집니다. 이 층은 이전에는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추위가 더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온화한 날씨에도 스웨터를 찾게 되거나 겨울이 예전보다 더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대사율도 약 20% 감소하는데 이는 당신의 몸이 내부 열을 덜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당신의 근육과 장기가 쉬고 있을 때도 하루 종일 자연적으로 따뜻함을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75세에는 이 꾸준한 열의 흐름이 느려져 추위와 더위 모두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몸이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탈수 상태일 때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며 탈수는 체온 조절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추울 때 효과적으로 떨지 못합니다. 한때 당신을 보호했던 신호들이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온도 범위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환경을 활용하여 당신의 생명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의 집을 연중 화씨 68도에서 74도, 20.0달러 백슬래시 시에어 CC에서 23.3달러 백슬래시 시에어 CC 사이로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겨울에는 약간 따뜻하게, 여름에는 약간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몸이 스트레스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좁은 편안한 구역을 만듭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 유지는 필수적입니다. 물병을 가까이에 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것은 당신의 내부 온도 조절 장치가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옷 또한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혈압이 변하거나 약물이 작용할 때 하루에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온도 변동에 따라 빠르게 조절할 수 있도록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에 관해서는 주의가 중요합니다. 온도가 화씨 이상일 때는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가벼운 더위나 추위조차도 당신의 몸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겨울에는
따뜻한 침실이나 여름에는 시원한 거실과 같이 안정적이고 조절된 온도의 작은 구역을 집안에 설정합니다. 이러한 미세 환경은 체온 조절이 가장 약한 시간 동안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변화를 관리하는 핵심은 인식입니다. 당신의 내부 온도 조절 장치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하루 종일 안전하고 편안하며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파트 소화 시스템의 둔화 75세에 조용히 전개되는 또 다른 변화는 당신의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며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는 신체에서 가장 에너지 소모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강한 근육, 꾸준한 신경신호, 활성효소, 그리고 건강한 조직이 모두 함께 작동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 무렵에 전체 시스템은 위장신경학자들이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둔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음식을 입에서 위로 운반하는 통로인 식도의 근육은 움직임을 조정하는 능력의 약 50%를 잃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삼키는 것이 자동적입니다. 근육이 부드럽고 완벽한 순서로 수축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그 조정 능력이 약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은 음식이 목구멍 아래로 주저하거나 더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을 설명합니다. 그 느낌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식도 내부에 감소된 근육 신호를 반영합니다. 침 생성도 약 40% 감소합니다. 침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음식이 위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분해를 시작하는 소화효소의 첫 번째 파도를 운반합니다. 침이 적으면 음식은 더 온전한 상태로 남아 소화관의 나머지 부분, 이 또한 둔화되고 있습니다. 으로부터 더 많은 작업을 요구합니다. 위장 내부에서는 산 생성이 약 30% 감소합니다. 속쓰림으로 고생했던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도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산은 비타민 B12, 철분, 그리고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유해 박테리아를 살균합니다. 산 수치가 떨어지면 영양소 흡수가 덜 효율적이 되고 박테리아 과잉 증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소장은 그 자체의 변화에 직면합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출 부인 육모가 약 25% 수축합니다. 이는 비타민, 미네랄, 지방 및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표면적을 감소시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도 당신의 몸은 예전만큼 효과적으로 그것을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방,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췌장도 덜 활동적이 됩니다. 효소 출력이 거의 40% 감소합니다. 이러한 효소가 없으면 음식은 더 느리게 움직이고 소화되는 대신 발효되어 팽만감, 불편함,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배변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대장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에게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에서 40시간입니다. 75세 이후에는 그 통과 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비가 그렇게 흔해지는 이유입니다. 대장의 근육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수축하지 않으며 느려진 과정은 더 많은 물이 흡수되도록 하여 대변을 더 딱딱하고 통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일하는 것은 식습관과 소화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더 작은 식사가 몸이 관리하기 훨씬 쉽습니다. 3번의 큰 식사 대신 하루 종일 간격을 두고 약 400에서 500칼로리씩 5번의 작은 식사는 소화 시스템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씹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침이 적고 위산이 감소했을 때 기계적 분해는 필수적입니다. 각 입을 적어도 30번 씹는 것은 소화 과정에서 당신의 몸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식사 약 15분 전에 섭취하는 소화효소 보충제는 췌장이 더 이상 충분한 양으로 생산하지 않는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단 하나의 변화가 종종 팽만감과 느린 소화로부터 눈에 띄는 안도감을 가져옵니다. 프로바이오틱 식품 또한 필수적이 됩니다. 요구르트, 캐피어, 소금에 절인 양배추,
그리고 김치는 장 환경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함에 따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더 건강한 장 내 박테리아의 혼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5세의 소화를 관리하는 것은 음식을 제한하거나 즐거움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고 더 부드럽고 더 일관된 습관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소화 시스템에 지금 필요한 것을 줄 때 그것은 편안함, 꾸준함, 그리고 훨씬 적은 놀라움으로 당신에게 계속 봉사할 수 있습니다. 파트 4. 균형 감각의 저하. 75세 무렵에 시작되는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변화 중 하나는 당신의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변화가 그토록 우려되는 것은 당신이 증상을 알아차리기 훨씬 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작은 불안정성이라도 느끼기 3에서 4년 전에 이미 악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쯤이면 생물학적 변화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당신의 균형은 세 가지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이, 이너이어, 내부의 전정 시스템, 당신이 위치를 감지하도록 돕는 근육과 관절의 고유 수용체, 그리고 당신의 시력입니다. 75세에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동시에 쇠퇴하기 시작하여 과학자들이 안정성에 대한 3중 위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내이 내부에서 전정 시스템은 감각세포의 약 40%를 잃습니다. 이 세포들은 움직임과 머리 위치를 감지합니다. 그것들이 약해지면 뇌로 보내는 신호가 더 느려지고 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뇌는 당신의 몸이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받습니다. 당신의 근육, 힘줄, 관절에 늘어서 있는 고유 수용체도 대략 50% 감소합니다. 이것들은 보지 않고도 당신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발을 디딜 때 당신의 다리가 얼마나 멀리 뻗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센서입니다. 그것들이 약해지면 당신은 발걸음을 잘못 판단하거나 발을 약간 중심에서 벗어나게 놓거나 고르지 않은 표면을 걸을 때 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도 변화를 겪습니다. 물체를 배경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비 감도가 약 60% 감소합니다. 깊이 지각은 약 40% 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어두운 조명에서 가장자리, 문틀, 계단 또는 작은 장애물을 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 균형 문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균형은 나이가 들면서 더 희미해지는 다른 종류의 시각 처리에 의존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 세 시스템이 정보를 합치는 뇌의 균형 통합 센터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75세에는 처리 속도가 별표 최대 70%까지 느려집니다. 내이와 고유 수용체가 문제를 감지하더라도 당신의 뇌는 빠른 반응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50세에는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작은 비틀거림이 75세에는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소한 균형 방해에 대한 당신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발목 주변의 근육은 이 나이에 약 40%의 힘을 잃습니다. 발목이 빠른 수정을 할 수 없을 때 몸은 엉덩이 움직임이나 발 디딤과 같은 더 크고 느린 전략을 사용하도록 강요받는데 이는 덜 안정적이며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나중에 왜 넘어짐이 그렇게 흔해지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균형이 훈련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극권은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 체중 이동, 그리고 신체 인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낙상 위험을 최대 45%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유 수용 감각에 도전하는 운동, 예를 들어 한 발로 서서 부드럽게 머리를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은 시스템 간의 뇌의 협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중 작업 훈련은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균형 운동을 뒤로 세거나 동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작업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걷는 동안 말하는 것과 같이 뇌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움직임을 관리해야 하는 실생활 상황을 모방합니다.
당신의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도, 욕실 및 계단 영역의 더 밝은 조명은 감소된 대비 감도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단한 밑창, 좋은 견인력, 그리고 1인치 미만의 굽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미끄러짐의 위험을 줄입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패션 선택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발은 이동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의료 장비처럼 기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균형의 두려움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몸은 75세에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올바른 지원과 훈련이 주어질 때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파트 5. 근육 조직의 급격한 손실. 75세에 발생하는 모든 변화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당신의 근육 조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관련 약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근감소증 과속화라고 부르는, 즉 신체가 이전의 삶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근육을 잃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잘 먹고 활동적이며 건강한 일상을 따르더라도 발생합니다. 생명 활동이 변화하고 규칙도 함께 변합니다. 평균적으로 근육 손실은 75세 이후 매년 약 별표 3%에서 5%로 가속화됩니다. 사람이 80세에 도달할 때쯤이면 남아있는 근육량의 별표 최대 25% 별표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당신이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식료품을 나르고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혈당을 안정시키고 관절을 보호하며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강력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감소는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급격한 손실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는 이성세포의 감소입니다. 이것들은 스트레스나 운동 후에 근육 섬유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근육 줄기세포입니다. 75세 이후에는 이성세포의 수가 거의 70%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근육에 도전하더라도 조직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자신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작은 부상이 축적되고 그 섬유들은 영구적으로 약해집니다. 빠르고 강력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제2형 근육 섬유, 즉 속근 섬유가 가장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이 섬유들은 당신이 넘어질 때 자신을 잡거나 낮은 좌석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이 감소할 때 단순한 움직임이 더 어렵고 느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꽉 닫힌 병뚜껑을 열거나 연석을 넘는 것과 같이 한때 수월했던 작업이 갑자기 더 많은 집중과 힘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움직임을 제어하는 신경근육 연결인 운동 단위의 손실입니다. 각 운동 단위는 수십 개의 근육 섬유에 연결됩니다. 운동 단위가 죽으면 그것이 제어하는 모든 섬유는 기능을 잃고 신체는 이 나이에 운동 단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이 의도하는 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기여합니다. 호르몬 변화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성장 호르몬 생산이 약 80% 급격히 떨어지고 근육 형성의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인 IGF-1이 너무 낮아져 근육세포가 성장하라는 신호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인터루킨 6 및 TNF와 같은 염증 표지자가 극적으로 증가하며 일부 경우에는 최대 300%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신체를 이화 상태에 놓이게 하는데 이는 신체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조직을 분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근육 섬유 내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약 50% 감소합니다. 그들의 효율성 또한 대략 30% 감소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근육이 단순한 작업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벼운 활동 후 때때로 느끼는 그 압도적인 피로는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기계의 실제 감소를 반영합니다.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과정인 단백질 합성은 75세 이후 약 60% 느려집니다. 따라서 당신이 60세에 먹었던 것과 같은 식단을 먹더라도
당신의 몸은 이제 그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이 근육 조직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근육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상당히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권장되는 양은 하루에 체중 킬로그램당 약 1.5g의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몸이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 부하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은 하루 종일 단백질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각 식사에는 25g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과 함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위한 방아쇠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인 류신이 최소 3g 포함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류신이 없으면 근육은 복구 과정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타이밍 또한 중요합니다. 아침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더 높고 근육을 만드는 능력 감소인 아나볼릭 저항이 가장 낮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더 효과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훈련 후 근육 그룹은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성인과 같은 48시간 대신 75세 이상의 사람들은 종종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약 72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재건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세션의 간격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75세 이후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의도적인 식사와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근육이 여전히 반응할 수 있는 신호와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생명활동을 이해할 때 당신은 당신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독립적이고 활기차며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당신의 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파트 결론. 이제 이 5가지 변화를 모두 보셨으니 저는 당신이 당신의 몸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5세 이후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들을 겪습니다. 그것들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 생명활동의 자연스러운 설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두려움 대신 명료함으로, 불확실성 대신 자신감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당신에게 당신의 생명활동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것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변화가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습관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힘, 균형, 소화, 수면, 그리고 독립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배우고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파트 7. 커뮤니티 참여 요청. 이 영상이 당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5가지 변화 중 어느 것에 대해 가장 관심이 있는지 또는 어느 것에 대해 더 많은 지침을 원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질문은 미래의 영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당신의 이야기는 이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과정을 혼자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여기서 가치를 찾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채널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